자, 첫 번째 줄 바로 스킵하고 1번의 them. 네, 누군지 바로 선택합니다. 네, 요 문장 거꾸로 쓴 거잖아 이게. 그러면 them이 지칭하는 것은 누구 지칭해야 됩니까? 이렇게 people 지칭해야 되죠. 사람은 역사에 속해 있고 역사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는 명언입니다.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원래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 작품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race, 사실은 누굴 보고 얘기한 거였습니까? 네, 인종을 언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원래 이 멘트는. 근데 이 지문은 이제 인종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번에 he는 제임스를 지칭을 하시면 되겠네요. 1번과 2번의 대명사는 되게 쉬운 인물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원래는 인종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언을 썼지만,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이 스테이트먼트, 이 명언은, 문장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됐습니까? 자, 어떻게 해도 이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되냐면, people이라고 하는 어휘가 is replaced, 대체가 되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답니다. people이라는 단어가 그냥 요거 하나로만 체크할게. 생명체라는 단어로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답니다. 일단 해석됐습니까? 자, 이 친구는 여기 있는 word가 주어입니까? people이 주어입니까? 하면은 word를 주어로, 단수를 주어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요게 주어가 아니라 요 친구가 주어입니다. 단수용으로. 그래서 is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중딩 때 거. each라고 하는 표현은 뒤쪽에 무슨 수의 명사를 써야 되니? 단수형의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유전자, DNA의 배열, 네, 요게 주어가 될 겁니다, 일단. 근데 바로 여기 뒤쪽에 또 each에 대한 또 특수한 형태가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네, each 다음에 바로 명사를 쓸 때는 무슨 수의 명사를 써야 돼? 단수 써야 됩니다. 구별하세요. 요거 너네 잘못하면 틀립니다. 네, 근데 each 다음에 of를 써가지고 여기 명사와 여기 명사를 갈라치기를 했을 때는 네, 이때 이 명사는 무슨 수를 써야 돼? 복수형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each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내용 알고 있으면 요게 좀 위험합니다. 요게.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each란 단어가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개념으로 쓰였고 요럴 때는 단수를 씁니다. 근데 여기 쓸데없는 삽입구문 쪽이긴 한데 요렇게 each를 사용해서 of로 둘을 갈라치기를 했으면 이때 사용되는 each라는 단어의 품사는 독립적인 명사로 쓰인 겁니다. 품사도 다른 겁니다. 여기가 해석은 똑같이 해도 되지만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무슨 수를 써야 된다고? 예, 복수형을 써야 되니까 sells 이렇게 선택해야 돼. 요게 좀 틀린 친구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ells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3강에 3번을 수업했을 때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for 혹시 기억하시는 친구 무슨 사 for입니까? 이거 접속사 for입니다. 전치사 for이 아니라 접속사 for입니다. because랑 동일한 의미야. 뭐뭐 하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우리가 맨날 했던 전치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strand에다가 미리 표기를 해놨습니다. 쌤이 무슨 어라고 표기해놨습니까? 주어라고 표기를 해놨죠. 그쵸? 네, 그러면 여기가 뭘 써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가? 이렇게 동사 자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each strand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is를 선택해줘야 되는 for를 모르면 조금 어려운 자리가 이 자리네요. 네. 자, 이 친구는 양쪽에 쌍컴마를 썼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컴마가 아니라 삽입구문으로 사용된 컴마인 거고 여기 아랫줄에 있는 이 컴마는 컴마의 개수가 1개입니다. 네, 컴마의 개수가 1개면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이렇게 문장을 뭐 해주는 컴마인 거야? 연결해주는 컴마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접속사가 하나도 없을 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거면 우리가 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은 누구밖에 없어? 분사밖에 없지, 그치?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자리가 분사를 써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목적어가 있냐, 목적어가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능수동을 바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자, 상현아 여기 뒷문장 완벽해, 불완벽해? 쉬운 문장이야. 어디 갔어? 네, 뒷문장 완벽하죠? 대밖에 못 씁니다. 접속사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주어인 어떤 사람, 원. 네, 어떤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주장할 수 있냐면 DNA라고 하는 것이 곧 뭐다라고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 역사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쓸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everything but을 써야 됩니까? nothing but을 써야 됩니까? 독해적으로. 네, nothing but을 써야 예. everything을 써볼까? everything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DNA라는 친구는 역사가 아닌 다른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즉 역사만 아니고 다른 게 다 될 수 있다는 게 everything이야. 근데 지금은 역사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역사가 아닌 것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40번까지도 수능 말이야, 수능. 풀기도 좀 어려울 텐데 바로바로 수거로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자, 주체 A가 있고 그 다음에 nothing but B 이렇게 쓰이는 문장은 바로 계산하고 넘어가야 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글쓴이는. A는 뭐이다? B이다. 딱 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DNA는 곧 역사이다 라는 의미를 쓸 거면은 여기에 nothing을 써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거는 원 쓸래 아니면 원즈 쓸래는 대명사의 단수 복수 문제고 컴마 다음에 이렇게 명사 단어 딸랑 하나 있는 거 요게 바로 이 친구가 네, 요 친구와 동격일 때 가능한 행동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대명사 원이 지칭하는 것은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히스토리를 지칭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야 돼? 단수를 써야 됩니다. 히스토리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 글쓴이가 DNA가 곧 히스토리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내용상으로는 DNA 이렇게 받아줘도 예, 무방합니다. 어쨌거나 단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원 쓰셔야 됩니다. 자, DNA라고 하는 걸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고 DNA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manifestation 요거 단어 대답해봐.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 정시 아무도 못 치는 정시 아무도 못 치는 정시파 정시 아무도 못 치는 어이 정시파 어디 다들 숨었나? 현시 현실로 나타남.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manifestation.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실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현시라는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manifestation. 자, 이런 유전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현시라는 현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계 대명사 대수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혼합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DNA인 거죠. 자, 누구에 의해서 또 선택받고 누구에 의해서 누적되고 혼합되냐. 요거는 그냥 선생님 좀 재미로 낸 건데 여기 부연 설명으로 나와 있는 내추럴 셀렉션 뜻이 뭐야? 1학년 때부터 맨날 봤던 단어. 자연 선택, 자연적 선별. 친절한 친구야, 잔인한 친구야. 자연적 선별.
네, 굉장히 잔인한 친구죠. 네, 자연적 선별이라는 개념은 죽을 놈은 죽어야 돼가 자연적 선별입니다. 살 놈만 살고 뒤질 놈은 뒤져. 네, 요게 자연적 선별이야. 굉장히 잔인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 아까 앞쪽 문장 좀 볼까? 네, 아까 여기 이 글쓴이가 썼던 거 people을 뭐로 바꾼다고 했습니까? 요거를 life로 바꾼다고 했고, 그치? 그리고 지금 문장에서 history를 뭐로 바꿨습니까? DNA로 바꿨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모든 생명체는 누구 안에 속해 있고 DNA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모든 DNA는 어디에 속해 있다? 생명체에 속해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DNA라고 하는 것이 역사이고, 그리고 그 친구는 바로 우리 인류 안에 거주하는 친구다. 이렇게. 상관은 없지만 뉘앙스를 한 번만 조금 살펴볼게. 요거 뉘앙스 좀 국어 좀 연습해보자. 자, DNA가 역사이고 이 DNA는 우리 안에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그냥 퀴즈. DNA는 우리 안에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문장에서는 DNA가 힘이 센 친구입니까? 인류가 힘이 센 친구입니까? 약간의 갑을 관계를 따지면 DNA는 인류 안에 있는 거다 하면 누가 센 겁니까? 인류가 센 겁니다. 인류가 지금 약간 힘이, 파워가. 네, 그래서 글쓴이가 요거는 안 내겠지만 그래서 ye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약간 뉘앙스가 뭐 51% 대 49% 정도로 인류가 좀 더 센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그러나 3번의 원 DNA 잡으시면 됩니다. 히스토리 잡으셔도 되고요. 네, 그러나 그것은 that is our master 써야 돼, servant 써야 돼. 네, 여기가 인류가 좀 더 세다라는 뉘앙스의 문장이면 여기는 누가 세다라는 뉘앙스의 문장이 와야 돼. 그렇지. DNA가 조금 더 인류보다는 세다. 이렇게 와야 둘이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려면 마스터를 써야 됩니까? servant를 써야 됩니까? 마스터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DNA는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DNA가 좀 센 게 나온단 말이야. 되셨습니까? 자, 해석 없이 요거는 바로 뒷문장 봅시다. 뒷문장. 완벽합니까? 불완벽합니까? 요걸 대답 못한 친구들이 어제도 분명히 있더라. 그렇지. 완벽이라고 대답해주는 친구분들이 계시더라. 진짜 아우, 뭘 전달했는지 전송했는지도 안 나오는데 완벽이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진짜 서글프다, 서글퍼. 우리는 전달을 했대. 뭘? 무슨 어가 없어 지금. 목적 없습니다. 어디 완벽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불완벽합니다. 자, 마지막 줄 가서 4번에 it이 지칭하는 것은 좀 길게 쓰시려면 4번 길게 쓰시려면 여기 골뱅이 되어 있는 이게 it입니다. 좀 짧게 쓰시려면 골뱅이를 먼저 찾고 갑시다. 요게 번외 문제네. 이런 역사의 굉장히 독특한 차량, 뭘 지칭하는 겁니까? 골뱅이 문제 있잖아요. 한 2명 정도는 풀어왔을 것 같은데, 그래. 딱 유경이랑 윤희 정도만 풀어왔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 이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 중에서 2명 풀어오고 진짜. 예진 다음 시간부터 풀어올까? 푸셨다며? 뭐 쓰셨습니까? 뭐 쓰셨습니까? DNA 쓰셔야죠. DNA. 그렇죠. 예, DNA입니다. 이게. 아까부터 계속 역사를 DNA로 바꿔치기 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번의 it은 길게 쓰고 싶으면 요걸 풀네임으로 다 쓰시고, 예, 요걸 찾았으면 그냥 DNA라고 쓰셔도 똑같은 정답으로 중복 처리가 됩니다.
자, 글의 주제는 네, 요거네요. 인류와 DNA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다. 요걸 좀 쉽게 그냥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